난독 극복기.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두 번째, 프롤로그. 별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은 쓸모없다 라고 말한다. 물론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듣기에 유쾌하지는 않지만 내가 봐도 썩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맞는 말이다. 천문학은 지구 바깥을 이야기한다. 지구에 갇혀 사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만 이야기하듯 보인다. 태양계 끝자락에서 돌조각 몇 개가 부딪히는 일이나 수억 광년 거리에 사는 은하의 암흑 물질 비율 따위를 따지는 일이 우리 일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천문학은 딱히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도 그렇다고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천문학은 그 자체로 백해무익한 매력을 갖는다. 천문학을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수천 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해온 걸까? 천문학이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인 학문이라면 진즉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하는 게 아닐까? 대체 왜 우리는 천문학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걸까? 딱히 와닿는 현재의 쓸모가 없는데도 인류가 천문학을 꾸역꾸역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천문학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학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은 원래 쓸모 있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행동 안에는 인간다움이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삶은 쓸모 있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 먹이를 찾아 사냥을 떠나고 추위를 피해 굴을 파고 자손을 남기기 위해 번식한다. 심지어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을 딱히 돌보지도 않는 것 같다.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남기겠다는 최소한의 쓸모를 이루고 나면 그대로 자식을 떠나버린다. 어찌 보면 동물의 삶이야말로 낭비를 최소화하고 오로지 쓸모있는 행동만 하며 살아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된다. 고양이가 집에 있는 인형을 쓰다듬는다거나 강아지가 텔레비전 음악소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는 모습들 말이다. 최근에 목격된 침팬지들의 모습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침팬지들이 나무에 구멍난 자리에 돌멩이를 쌓거나 물이 떨어지는 폭포 꼭대기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생존이나 번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생존에 더 불리할지도 모른다. 일부 인류 문화학자들이 이러한 침팬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집단 행동을 원시적인 종교 행위의 기원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침팬지들 사이에서는 이미 문화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따금 동물들이 위와 같은 쓸모없는 짓들을 할 때 인간처럼 행동한다 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동물이 인간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놀라워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인간다움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순간은 바로 쓸모없는 행동을 할
목적인지도 모른다. 생존과 번식,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 밤하늘 멀리 당장 갈 수도 닿을 수도 없는 먼 거리에서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것만큼 쓸모없는 짓이 또 있을까? 그런데 인간은 허리를 세우고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로 이 행동을 수십만 년째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나는 별을 볼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직립보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네발 짐승들과 달리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편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알고 우주를 궁금해하며 광활한 우주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별을 보는 행위를 할 줄 아는 그것의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유일하고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 당신도 이미 천문학자로 태어났다. 이 책은 우리가 계속 별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많은 이들의 이야기다. 망원경조차 없었던 고대부터 최첨단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 매일 새로운 바탕화면을 건져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 쓸모없는 별 보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우리는 인간다운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꾸준히 인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뉴턴이나 갈릴레오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모든 이야기는 별을 세며 시작되었다. 에서는 앞서 말한 천문학의 인간다움을 이야기하였고 그러기 위해 최신 천문학의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천문학을 먼저 언급하였다. 2장 오래된 믿음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해서 천문학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순간들을 조명해 보았다. 3장 수광년의 어둠을 뚫고 날아온 메시지에서는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빛에 관한 발견들을 이야기하였다. 4장 사과는 어떻게 우주의 힘을 설명했을까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인 중력과 중력파의 발견을 이야기했다. 5장 텅 빈 공간을 채운 보이지 않는 힘에서는 빛과 중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빈 공간을 채운 물질, 암흑물질에 관해 썼다. 그리고 마지막 6장 지구 너머로 향하는 이야기에서는 지구 밖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보려는 인류의 노력과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대해 떠올려 보기를 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만을 알 수 있는 천문학의 무용함과 매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허리가 세워지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법을 깨달은 순간 어쩌면 지상의 모든 인간은 천문학자가 될 준비를 끝마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진실로 믿는다. 우리 모두는 이미 천문학자로 태어난 셈이라고. 별자리를 관찰하듯 달빛을 사진에 담듯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누구나 천문학자가 될 수 있다고. 당신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든 아니든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당신 스스로가 천문학자의 운명으로 태어났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책이 거기에 작은 역할이 남아 하기를 바란다.